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난 그냥 죽는 것만 기다려요.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때문에 공안, 검사 이런 것들한테까지 협조해야 하는 거죠? 죽는 게 뭐 별거라고. 두렵지 않아요. 뻔뻔한 얼굴로 되레 큰소리치는 이 남자. 바로 이 여성의 남편입니다. 여성은 결혼하고 3개월 후 한창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야 할 때에 갑작스런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나죠. 여성의 지인들은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불의 사고로 당한 여성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불운한 사고인 줄만 알았던 사건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화재가 일어나기 전 여성은 이미 숨져 있었으며 범인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안에 어떤 말 못할 무서운 비밀이 숨어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오전 9시경 상하이 푸동 리청진의 한 주택가. 큰 화재가 발생하고 불이 난 집 주변으로 동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검은 연기가 무섭게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잔뜩 두려운 눈빛으로 불타는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불길에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며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 중 5,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남성은 울부짖으며 소리칩니다. 이거 봐! 내 딸이 저 안에 있어! 저 안에 있다고! 이미 불길에 휩싸인 집 안에 아직 탈출하지 못한 그의 딸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곧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소방대원들은 서둘러 장비를 챙겨 불이 난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불길 속에 한 소방관이 검게 타버린 여성을 안고 밖으로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은 이미 숨진 뒤였죠. 그런데 여성의 몸을 살피던 소방관이 소리칩니다. 여기 칼이 있어요. 여성의 몸에 과도가 꽂혀 있었습니다. 여성은 화재로 죽은 것이 아닌 그 전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듯 보였습니다. 딸의 참혹한 모습을 본 여성의 부모는 그 자리에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경찰은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피해 여성은 26살의 류민이었습니다. 교사인 그녀는 별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간혹 학교 선생님들과 회식할 때 빼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집에서 보냈죠.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류민은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선생님이었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학생들을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외동딸인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들 역시 류민이 심성이 착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죠. 경찰은 사건 현장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현장이 모두 불에 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모조리 사라져버려 사건을 해결할 만한 중요한 단서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바로 류민의 남편 엄호걸이었습니다. 자수할게요. 제가 아내를 죽였어요. 류민과 엄호걸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시기에 엄씨는 대체 왜 아내 류민을 죽인 걸까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류민, 1993년 5월 10일 출생. 당시 나이 26세. 류민은 무남동녀 외동딸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서인지 류민은 모난 구석 없이 동글동글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친구들은 생각이 깊고 지혜로운 류민을 좋아했죠. 류민은 부모를 걱정시키는 법도 없었습니다. 류민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똘똘했던 딸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류민은 상해 외국어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녀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시절 내내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교원 자격증을 따고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국어 선생님이 됩니다. 류민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학생들은 그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 교장 선생님은 류민을 류보배라고 불렀을 정도였죠. 4년 후 류민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학년 부장으로 승진합니다. 일에서도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 그녀에게도 사랑이 찾아옵니다. 2019년 1월 류민은 친구의 소개로 엄호걸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고 서로에게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엄호걸. 그는 상해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큰 공장을 운영해 돈이 아쉽지 않았죠. 엄호걸은 돈 많은 부잣집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호걸은 입양하였습니다. 그도 이 사실을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흘러 알게 되죠. 엄씨 부모는 원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11살이 되던 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후 두 사람에게 다시 아기가 찾아오지만 불행히도 유산되고 말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겪은 엄씨 부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결정하고 엄호걸을 데려오게 되죠. 엄씨 부부는 엄호걸에게 모든 애정을 쏟습니다. 엄호걸이 원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다 해주죠. 엄호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엄씨 부부는 상해에서 제일 좋은 사립학교에 엄호걸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초등학교임에도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시도 부모님 곁을 떠나본 적 없었던 엄호걸은 매일 밤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이 적응하지 못하자 엄씨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을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시킵니다. 엄씨 부부는 아들 엄호걸을 품에 끼고 지나치게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도를 넘은 과잉보호는 엄호걸을 책임감과 목표의식이 부족한 아이로 만들었죠.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자기 입맛에 맞춰 모든 게 주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 간절한 것도 뭘 해야겠다는 마음 자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엄호걸은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골치 아픈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합니다. 엄밀히 말해 그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당한 거죠. 그러나 엄씨 부부는 아들 엄호걸의 미래를 위해 대학 간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엄호걸을 영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큰 세상을 보고 오면 아들이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말이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겠습니까? 엄호걸은 부모의 기대 따위는 날려버리고 여전히 공부하는 담 쌓은 채 술만 마시고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시간과 돈을 낭비했습니다. 심지어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아 학점이수 미달로 결국 졸업도 하지 못하고 비자 조건도 채우지 못해 중국으로 쫓겨나죠. 중국으로 쫓겨온 엄호걸은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그렇다고 특출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 엄호걸을 받아줄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죠.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아는 사람 회사에 겨우겨우 엄호걸을 취업시킵니다. 엄호걸은 어렵게 얻은 기회에 감사하기는커녕 용돈보다 못한 푼돈 벌자고 이래야 하냐며 투덜거리기 일쑤였죠. 그는 점점 더 무책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나무인에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을 것 같던 그때 그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바로 엄호걸에게 사랑이 찾아온 겁니다. 류민의 등장은 엄호걸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회사 일을 하며 류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하죠. 자기밖에 모르던 그가 류민을 보살피고 아껴주었습니다. 류민의 부모도 자기 딸을 아껴주는 엄호걸이 든든하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류민 역시 엄호걸이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세상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죠. 사람 절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9년 8월 17일 엄호걸과 류민은 만난 지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2020년 1월 1일 결혼식을 올리죠. 두 사람은 서로 일해서 버는 돈 말고도 엄호걸의 부모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았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까지.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두 사람을 부러워했죠. 둘이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호걸은 왜 아내 류민을 살해한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류민은 부모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죠. 오전 8시 50분경
류민의 부모가 외출하고 집에는 류민 혼자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 오목걸이 자신의 BMW 차를 타고 류민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목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아내 류민에게 돈을 요구하죠. 저기 우리 결혼식 날 우리 집에서 준 70만 위안 어딨어? 그거 좀 가져와봐. 내가 지금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우선 25만 위안만 줘봐. 밑도 끝도 없이 돈부터 달라는 오목걸의 태도에 류민은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오목걸이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사실은 내가 도박을 하다가 사채를 좀 썼는데 그놈들이 당장 갚지 않으면 날 가만두지 않는데 여기도 따라왔을지도 몰라. 빨리! 사실 오목걸은 구제불능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무리하게 사채까지 끌어다 쓰다 궁지에 몰리자 아내가 친정에서 수업 준비를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친정까지 찾아와 돈을 달라는 거죠. 류민은 너무 큰 실망감에 할 말을 잃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부잣집 아들에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도박 같은 거에 손댈 줄은 생각조차 못했죠.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입을 뗍니다. 당신 아버지 지금 직장암 말기인 거 몰라? 아버지 수술비로 써야지. 당신이 저지른 일 당신이 알아서 해. 류민은 딱 잘라 오목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오목걸이 과도를 꺼내 들더니 아내 류민을 위협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돈 가져와. 자신의 위협에도 류민이 꿈쩍도 하지 않자 오목걸은 자기 분에 못 이겨 류민을 찌릅니다. 류민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고 순간 정신을 차린 오목걸이 다급히 아내 류민의 상태를 살피는데 류민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목걸은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자기가 경찰에 잡힐까봐 겁이 덜컥 났죠.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모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집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도망치죠. 그는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과도 챙기는 걸 잊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오목걸은 방구석에 틀어박혀 경찰이 자기를 찾을까봐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오목걸은 부모에게 자기가 저지른 일을 다 털어놓고 늘 그랬던 것처럼 뻔뻔하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엄씨의 부모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 오목걸에게 계속해서 자수를 권하죠. 오목걸은 싹싹 빌며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하지만 엄씨의 부모도 이번만큼은 아들을 감쌀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편이었던 부모에게 외면받자 방법이 없어진 오목걸은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목걸은 류민과 결혼하기 전부터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온 후 오목걸은 어머니의 소개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 자신과 급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방에 큰 돈을 벌기를 원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인터넷 도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조금 따나 싶었습니다. 월급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단 몇 분 만에 손에 쥐게 되니 이제야 자기 적성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녕 하늘이 자기에게 준 기회라고 착각하죠. 오목걸은 늪에 빠진 것처럼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다 채 반년도 되지 않아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잃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를 찾아가 50만 위안을 빌리죠. 오목걸은 얼마 되지 않아 시원하게 다 날리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오목걸의 아버지가 아들의 보험료 체납 고지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추궁에 오목걸은 도박으로 돈을 다 날리고 사채까지 손댄 사실을 말하죠. 오목걸의 부모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고치는 아들에 무척 화가 났지만 아들을 잠깐 꾸짖고는 바로 모든 빚을 갚아줍니다. 이 일 이후 오목걸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신을 차린 듯 성실히 회사에 다니며 일하죠. 이 시기에 류민을 만나 연인이 된 겁니다. 류민과 사귀면서 오목걸은 안정을 찾은 듯 한동안 회사 집만 다니는 착실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옛날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오목걸은 다시 도박에 손을 대고 얼마 되지 않아 150만 위안의 거액의 빚을 지게 되죠. 오목걸은 다시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때 그는 류민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결혼 준비로 한창 바빴을 때였죠. 가정이 생기면 달라질 거라는 믿음의 아들의 미래를 위해
어머걸의 부모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어머걸의 각서를 받아낸 다음 빚을 모두 갚아줍니다. 어머걸의 부모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아들이 변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헛된 바람일 뿐이었죠. 결혼 후에도 어머걸은 정신 못 차리고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지게 됩니다. 결혼하면서 평생 없던 염치라는 게 그에게도 생긴 걸까요? 어머걸은 부모를 찾아가 다시 도와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대신 아내 류민을 협박해 돈을 마련해 급한 불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아내를 죽여버린 거죠. 사건이 일어나고 류민의 부모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죠.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한 기자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알려집니다. 류민은 어릴 때부터 탕탕이라는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당시 집 마당에 탕탕이 있었는데 불이 나자 주인을 구하려고 했는지 탕탕이 불길 속으로 달려들어 류민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머걸의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류민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 딸이 임신한 것 같다길래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저와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어머걸은 아내와 아이 두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어머걸은 자기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반성이나 후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난 그냥 죽는 것만 기다려요.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때문에 공안, 검사 이런 것들한테까지 협조해야 하는 거죠? 죽는 게 뭐 별거라고. 두렵지 않아요. 어머걸은 장모의 인터뷰를 전해 듣고도 충격받거나 아내와 아이에게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순순히 주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내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아내 류민 탓을 하며 원망하죠. 장인 장모에게도 지금까지 자신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워준 부모에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친부모가 아니라 자기를 사지로 내몬 거였다며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에게 원망을 쏟아내죠. 어머걸을 조사하던 조사관은 혹시 어머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정신감정을 의뢰해 보는데 놀랍게도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 상해 제1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어머걸의 변호사는 그가 자수했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요구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자수하기는 했지만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며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류민의 부모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토해냅니다. 억울함과 한의 눈물이었죠. 몇 시간 뒤 딸의 무덤 앞에선 류민의 어머니가 딸에게 판결문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결혼증을 불태워버리며 말하죠. 아가, 이 짐승과의 이승에서의 악연은 끝이 났으니 그곳에선 편히 쉬거라. 26년의 짧은 삶을 살다 간 류민이 하늘에서는 편안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